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전세로 살고 있지. 내가 전세로 사는 동안 집주인 배만 불려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집주인들이 싫어할 겁니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고 전세는 돌려받을 돈이니까 전세가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빚까지 내서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경우 내가 내는 이자로 은행 배불려주고 내 피 같은 돈 덕분에 집주인은 자산 가치 상승을 이룩하고 심지어 전세금이 오를 경우 갭 투자로 다른 집을 하나 더 사서 또 돈을 법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내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이 최소 2년 이상 묶여서 2년 동안의 투자 기회비용을 홀라당 날리게 되고 심지어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착각하지만 2년 4년 뒤 실제 가치는 떨어진 채 손해보고 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가 4억인 집에 전세 3억에 들어갔어요. 이 전세금 3억은 전세자금 대출, 다달이 이자가 나가겠죠. 거기에 내가 가진 돈을 보태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4억짜리 집에 3억만 주고 들어갔다고 좋아해요. 전세금은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니까 하면서 좋다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주인은 이 4억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이 집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1억밖에 없어서 못 사고 있었어. 근데 짜잔 3억 들고 나타난 세입자 덕분에 내 돈 1억만 가지고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예측대로 계속 올라서 2년 또는 4년 뒤에 5억이 된 거지. 그래서 전세가도 한 4억이 됐다 칩시다. 그럼 지금 시세 차익 플러스 1억에다가 전세금도 1억이 오른 거잖아요. 이 1억을 추가로 받아다가 또 갭 투자를 해서 다른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또 한 6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5억을 끼면은 1억만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르면 또 다른 데 투자하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 레버리지로 자산을 늘려가는 데 든 그 투자금을 내가 대준 격이죠. 내가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 해준 거예요. 이자는 은행의 이자는 전세 이자 내가 내고 집주인한테는 공짜로 3억을 빌려줬어. 근데 4년 뒤 이사 갈 때는 심지어 이걸 3억 이하로 돌려받아요. 왜? 4년간 인플레 감안하면 물가 상승 4%만 했다 쳐도 2억 8,800만 원 돈 가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나는 내 전재산과 다름없는 이 전세금이 집주인한테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4년 동안의 내 기회비용은 다 날려먹었고요. 돈이 묶여있다는 거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좋은 매물을 발견해도 청약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내가 원할 때 바로 받기가 어렵잖아요. 집주인이 엄청난 천사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지 않는 이상, 즉 전세 계약 중에는 돈이 묶여서 유동성 확보가 안 된다. 그러다가 에이 일단 2년 더 살자 하면 또 어영부영 2년이 금방 가. 그럼 이제 한 1년 6개월 지날 때부터 슬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왜냐면 내 월급 오르는 속도는 보증금 오르는 속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 특히 신혼부부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신혼 때는 집도 꾸미고 싶고 깨끗한 데 살고 싶고 이래 하니까 새 집에 살고 싶은데 새 집은 비싸서 돈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살기 싫고 하니까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요. 이때부터 다른 친구들과 자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보면은 일단 처음엔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집 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부부의 상황이 달라지나? 몇 년 지난다고 내 연봉이 수천만 원이 뛰나? 아니잖아요. 지금은 너무 비싸서 못 산다. 언제는 집값이 쌀 때가 있었습니까? 집값 걱정은 의미가 없는 게 가만 생각해보면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삽니다. 오를 때는 너무 올라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못 사고 떨어질 때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사고 이런 의미 없는 집값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처음부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하고 시세 차익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니 요즘 대부분 맞벌이 하잖아요. 둘이 버는데 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면 사야 돼요. 대출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출 내서 사야 돼요. 아니 전세자금 대출은 부담 없어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안 아까워 하면서 현금 3억 대출 받는 거는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도 은행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대출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받아 산다고 하면 LTV 60%니까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와요. 대출 이자 2.5% 잡으면 1년에 총 45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거든요. 이 450만 원이 아깝나요? 만약에 1년 뒤에 집값이 4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자 450만 원 내고 1억을 번 건데 그래도 이 이자가 아까울까요? 대출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뭘 어떡해. 그냥 그 집에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자산들 중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 주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거주라는 실용적 가치가 있어요. 내 집에 직접 살면서 이사 안 가도 되고 안정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여러 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주식은 폭락하면 한순간에 빵원 그 액면가를 내가 그대로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팔기 전까지는 잃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해서 내 집이 이 건물이 잿더미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은 매매할 상황이 안 된다. 아니면 나는 곧 죽어도 나중에 하락장에 집을 살 거다. 그러면 전세가 아니라 월세가 차라리 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월세가 전세 이자보다 비싸지만 비싼 이유가 뭐냐면 기회비용 때문이에요. 월세는 전세처럼 큰 돈이 안 묶이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월세로 살면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타이밍 봐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집을 사는 거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성공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초기에 투자금이 없어서 전세를 월세로 옮기고 전세금을 이용해서 시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 재산이 전세 보증금 1억이었는데 과감하게 월세로 옮기고 그걸 빼서 그 1억으로 집 5채를 투자를 해서 그걸 불리고 해가지고 4년 만에 자산 50억 이상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제 직장 선배 중에도 신혼 초에 전세 말고 월세로 월세 금액을 높이더라도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월세로 살다가 그래야 내 돈을 적게 묶어두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괜찮은 집 사서 이사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집값이 왜 오르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양적 완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라 현금 가치 하락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른 거라고. 요 똑같은 그래프를 보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심정이 엇갈릴 것 같지 않으세요?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집값이 오를수록 좋아할 것이고 반대로 무주택자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 입장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가 무주택자였다가도 집을 사는 순간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안도감이 들 겁니다. 집을 사는 순간 입장이 완전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번 생엔 집 사기 글렀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럼 평생 전세 월세로 살 거예요? 평생 새빵살이 하면서 2년마다 옮겨 다닐 겁니까? 복비 줘가면서? 주거의 안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데 집을 산 사람은 계속 사고 안 사는 사람은 계속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작게 하더라도 집을 사야 그 집에서 붙여서 더 좋은 데로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됩니다. 직장인들 나중에 남는 거 집밖에 없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강제 저축이 된 거거든요.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 줄이고 일찍부터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거지. 지방에서는 신축 아파트 국평 기준 분양가가 보통 4억대잖아요. 그러면 분양 계약금 10% 해봤자 4천만 원이거든요. 지방 기준으로는 4천만 원만 모으면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 마련 너무 남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 집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집시다. 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는 후에는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